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계속해서 수리편 6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뜻 지자인데요. 지금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두다. 그런데 어디에 라는 어조사겠죠. 도의 뜻을 두고 그리고 의거하다 라는 뜻은 조금 한국말이 어렵지만 근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동사로 쓰이고 있고요. 덕에 근거하고, 이 근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거라는 거는 원인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덕에 근거하고, 그리고 의자 역시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의지한다. 역시 의지한다라는 말도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인에 기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내 마음을 인에 기대고 있다. 그래서 인에 의지하고 그다음에 헤엄칠 육자인데요. 요거 지금 옆에 있는 물을 떼고 나면 놀다라는 뜻이 됩니다. 놀 유자가 되고요. 헤엄치다, 놀다라는 뜻은 막 움직이고 신나게 즐겁게 다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논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논인다, 역시 동사이고 그 다음에 예에 논이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라는 것도 나머지 도나 덕이나 인처럼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유계라고 해서 6가지 선비가 가져야 하는 재주에 대해 정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유계에 해당했던 것이 예절, 그리고 음악, 그리고 활쏘기, 그리고 마차를 운전하는 것, 서예, 수학 이렇게 6가지를 가리킵니다. 저희 앞의 내용에서 활쏘기가 종종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 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의 뜻을 두고 그리고 덕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인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예에서 논이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할까 계획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네, 다음으로 7장입니다. 역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스스로 자자는 저희가 스스로라는 뜻도 있었지만 더 많이 from,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뭐뭐로부터라고 해서 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자가 지금 동사로 쓰였고요. 이 속자는 단위를 쓰게 되거든요. 그 10마리 묶음을 얘기합니다. 10개의 묶음을 한 단위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는 포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육포라든지 아니면 어포들 있죠. 명태포 같은 것들 이런 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20 이상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죠. 이상, 뭐뭐 이상이라고 할 때 그 위로써 라는 뜻이죠. 정확히 직역을 하면 그 위로써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포 열묶음, 즉 일속을 얘기하겠죠. 포 열묶음을 행한 사람으로부터는 이렇게 여기까지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행한 사람으로부터 그 이상이면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이상이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배울 때 그걸 포함해서 그 위에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역시 이 포열 묶음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는 나고요. 나는 아닐 미자 부정이고 상자, 맛볼 상자로 저희가 외우기도 하지만 보통 한문에서는 일찍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잘 되죠. 그래서 일찍이 가르치지 않다라는 이렇게 동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조사 언자인데요. 저희가 언자가 맨 마지막에 쓰이면 종결사로서도 해석이 되지만 언자를 지자 대신에 쓰기도 합니다. 이때 지자면 그것을 목적어로 나타내게 되고요. 목적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것들은 그 의미를 여러 단어들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닐 미자도 있고 아니 불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닐 미자도 있고 없을 무자도 아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죠. 이것처럼 좀 자주 쓰는 것들은 같은 의미지만, 물론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같은 의미이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역시 그것을이라는 말도 굉장히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쓰기도 하고 요거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요걸로 더 많이 볼 수 있죠. 여기서 어조사 원자도 그것을 이라는 뜻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목적어입니다. 그를 가르치지 않다라는 뜻인데, 그게 또 부정이 되어 있어요. 그를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일찍이 그를 가르치지 않은 게 없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스승으로부터 제자가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예물을 들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물은 신분이나 아니면 그 경제적인 정도에 따라서 그 예물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위로는 옷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밑으로는 동물들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포열묶음, 생선 열묶음, 보통은 이제 육포는 좀 더 비싸니까 생선 열묶음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예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 포열묶음만 가지고 오면, 그 이상이면 누구든지 나는 다 가르쳐 주었다 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든 간에 나는 기본적인 것만 딱 지켜주면 모두 제자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열묶음, 즉 포일속을 행한 것으로부터 그 이상이게 되면은 나는 일찍이 그를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는 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교육을 했다.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수제자죠. 안회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다고, 물론 공자의 친척이긴 하지만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고, 혹은 천민까지도 가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로 받아줄 만큼 그 차별 없이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8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두 자씩 나눠서 보시면 쉽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앞에 거는 제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분함이 없으면, 내가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면 굉장히 힘들고 이게 뭘까 고민을 하게 되고 번민을 하게 되죠. 공부를 너무 하고 싶게 되면 이거는 왜 그럴까? 저거는 왜 그렇겠지? 라는 이런 번민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분함이 없으면 나는, 공자 자신은 열어주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번민이 있어야 나는 열어주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표현 못함이 없으면, 지금 비자는요, 이 비자 자체에 지금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 못함이 없으면 이라는 뜻이니까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부정이 두 번 들어가니까 표현하게 되면 나는 이제 필발이라고도 하고 쏠발이라고도 하는데요. 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해주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무언가를 잘 모를 때는 말이 어버버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 이렇게 말했다고도 저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에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모퉁이를, 이거는 종이를 얘기하는데요. 종이가, 모퉁이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종이나 이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 모퉁이를 공자가 들었는데 나머지 3 모퉁이가 남아있죠. 3 모퉁이로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로서. 그 다음에 이 불자가 이 반자에 걸리게 되고요. 3 모퉁이로서 반하는 게 없으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3 모퉁이로서 이걸 돌리는 게 없으면, 여기서는 반응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을 딱 들었는데 이 나머지 세 모퉁이를 반응하는 게 없으면 고측자가 뭐뭐 하면 이라는 접속사였죠. 뭐뭐 하면 다시 붙자, 다시에 아니 불자가 걸려서 다시 하지 않았다. 즉 다시 한 모퉁이를 들지 않았다. 즉 다시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되면 한 모퉁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주었어요. 그러면 학생은 그 배우는 제자는 이 나머지 세 모퉁이를 따라 들어야지 내가 그것을 알려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세 모퉁이를 따라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타고난 재주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자의 노력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공자는 타고난 재주를 응원했을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하는 노력을 응원했을까요? 물론 지금 생각해서는 노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 타고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타고난 그 능력 자체도 친구가 만약에 1 더하기 1은 2라고 알려줬는데 3 더하기 3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으로서는 더 많은 걸 빠르게 많이 알려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1 더하기 1을 알려줬는데 이것조차 잘 따라하지 못해요. 그럼 선생님은 이것부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재주가 다른 걸 인정하고 그거에 맞게 각각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자에게는 이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주도 중요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만 공자 밑에 제자로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노력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좀 더 제자가 가진 가치로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우선되어야 되나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물론 노력은 전제가 되어야겠지만요. 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마음에 어떤 분하고 어떤 번민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열어주지 않았고, 그 말은 그 제자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스승으로서 그 제자를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제자가 표현 못함이 없으면 개발해주지 않았다. 즉 이 제자가 표현을 할 줄 알면 나는 굳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 표현 못해서 어버버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도와주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 모퉁이를 들었는데 나머지 세 모퉁이로서 반응하는 게 없으면 나는 다시 하지 않았다. 제자가 나머지 세 개를 잘 따라하면 그때 나는 다시 가르쳐 주었다. 앞에 뭐 열어주는 것이나 개발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하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구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자자가 스승님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즉 스승님은 밥을 먹었다 라는 동사로 쓰였는데요. 여기까지 같이 걸리고요. 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이 있는 사람의 자가 되겠죠. 갈지자는. 그 다음에 곁이란 뜻이 되고요. 그러면 어자가 여기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이 있었던 사람의 곁에서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곁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아닐 미자 부정이고요. 일찍이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상이 있었던 사람의 곁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일찍이 배부르게 밥을 드신 적이 없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자의 그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열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제가 미처 던지지 못한 질문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